안녕하십니까. 오늘 블랙 먼데이였죠. 코스피 지수가 2.6%나 추락하면서 165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위기를 넘어서 경기 침체로까지 번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지난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뿐 아니라 일본이 2%, 중국 증시가 무려 5%나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장 대응을 다시 한번 잘 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코스의 알트론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최고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 토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는 있지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2.6%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장 흐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체감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힘드셨던 그런 장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랐던 종목, 상한가, 상승 종목, 보합 종목, 하락 종목, 하한가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체감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난폭이 크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화요일 날 나왔죠. 화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옵션 만기일 때까지의 단기 상승, 중기 박스, 장기 상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맞춰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때 콜 쪽에서 한번 대박이 났었죠. 콜 쪽에서 상당한 종목이 콜 쪽에서 한번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콜 쪽의 모습이 한번 상승되는 포커스를 두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었죠.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가의 향방은 박스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염려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주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분기 어닝 시즌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고 그리스에 대한 악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1분기와 2분기 때 그 국가 만기 채무 도래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7,800억 유로라는 그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국가 만기 채무 도래액이 돌아오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를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꼬인 상황,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수급이 꼬인 이제까지 시장을 주체로 이끌어 주었었던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게 다시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는 바이코리아가 아닌 셀코리아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 증시 막연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었고 중기적으로는 박스권을 염려해 두고 일단 2분기 시즌 실적 시즌까지는 이제 박스권을 생각해 두고 박스권을 생각해 두면서 매매를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망했던 분들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매수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단기적인 대응 방법을 좀 짜보고 싶은데요. 예. 내일장 대응 전략 짜주세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이 1일1비 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는 좀 중기 투자가다. 나는 장기 투자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1일1비를 하시는 그런 투자가시라면 일단 무조건 대형주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장은 틀리신 어떤 정답에 가깝지 않은 어차피 주식시장에는 정답은 없겠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매매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는 무조건 상승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일단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스권의 매매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중소형 가치주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종목별로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종목별로 어느 정도 진주 어떻게 본다면 진주 같은 어떤 그런 가치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찾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무조건 대형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까지 조금 헤드라이트를 받지 못했었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 일주일 동안 상당히 수익률이 크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지금은 이제까지 대형주가 이끌어주었었고 1분기 연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었던 대형주에서 그렇게 충분히 반영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생각해 두는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대형주에 집중하는 매매보다는 중소형 가치주 제가 탄력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매매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수익률 내기에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알겠고요. 자, 오늘장 최고의 수익률 얻으신 분 하이리츠증권 방송에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비전 삼천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아직도 갖고 있고요. 예. SSCP라는 종목을 그제죠. 목요일 날 추천해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8%에서 9% 사이 그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예, 한 8%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오늘과 같이 급락한 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1.5%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는 거라면 이 종목을 왜 들고 가시는 건지 매수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SSCP라는 종목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LED 이제 발광 다이오드 TV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리고 또 2분기 때도 더 좋아질 거라는 신규 제품 출시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더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더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엊그저께 추천을 드렸었고 그 전에도 이미 한번 수익을 내고 실시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들어간 그러한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한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보고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정도까지 SSCP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전 삼천님. 네, 오늘 급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장 속에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투자 전략 비전 삼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13주 연속인가요? 13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리스 사태가 좀 불거졌었는데 어차피 나왔던 악재인데 조금은 좀 과대평가가 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너무 과대한 상승에 의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금 좀 과도하게 좀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여전히 전기전자 자동차 쪽은 대세 상승을 이끄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는 거고요. 종목을 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전기전자 자동차 오히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
초정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목을 좀 압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여러 걸 펼치는 것보다는 한두 종목으로 좀 짧게 우선은 장이 안정될 때까지는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좀 수익을 까먹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번 위기를 좀 잘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예,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주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반등 시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를 가담하는데 그거 수익이 난 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그거를 챙기자는 거고, 이미 물려 있는 종목군들은 굳이 그게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거를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 손절매하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대세 상승이 꺾인 건 아니니까요.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양쪽을 병행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자동차와 IT 관련주로 종목을 압축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비전 삼천님, 네네. 토트님과는 콤비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고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 삼천님이 SSCP로 8% 이상의 고수익 올리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정답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취매, 인내와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전략 등은 무엇에 적합한 조건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여유투자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 전문가의 무료 진단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님,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장 상황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일본 연휴 시즌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큰 양봉하나 큰 음봉하나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손절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토트의 손절매 이해하기입니다. 자, 예상과 다르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고 있을 때 갖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손실을 가장 적게 보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손절매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트님, 손절매란 무엇일까요? 손절매라는 것은 한번 좀 이게 판서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손절매,
뭐 영어로는 뭐 스탑로스라고 하죠. 스탑로스다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그냥 내가 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를 하면서 항상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주식은 안전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불안전자산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따른 뭐 지금 리스크가 내가 이 종목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를 하겠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와의 약속이겠죠. 자기와의 약속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절매라는 것을 내가 나만의 원칙, 나와 나만의 자기만의 약속, 자기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에서 어떤 승부를 건다고 해서 이 종목과 한번 종목의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큰 오산이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내고 로스컷을 하고 자르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은 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히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절매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으로 그러니까 좀 상반되게 움직인다면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그것이 어떤 그 손절매의 원칙, 손절매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절매의 원칙을 세우고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게 손실이 났을 때 과감히 매도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적게 손실을 봤을 때 과감히 매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한번 실판을 써면서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일반적으로 딱 그건 아니겠지만 뭐 어떤 뭐 100이라고 그냥 어떤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100이라는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100에서 내가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에서 5%를 자르고 나왔다. 5%를 자르고 나왔다면 내가 5%를 자르고 나왔다면 95가 되겠죠. 95가 될 것인데 95라는 부분에서 내가 100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하느냐? 5.3% 정도 필요하겠죠. 5.3%가 필요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100이라는 부분에서 50이라는 단가까지 왔게 됐다면 100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100이라는 단가에서 50이라는 단가까지 오게 됐다면 지금 내가 5%만 자르고 나왔다면 다음에 내가 100이라는 어떤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3%의 수익률만 내면 내가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상반되게 100이라는 종목, 이 종목 한번 내가 승부 보겠어. 내가 이 종목 승부 한번 보겠어. 막연한 여러분만의 혼자의 착각이겠죠. 혼자의 착각이고 그 혼자의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 종목 그냥 물려있으니까 주구장창 들고 가겠어. 여러분만의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 손실이 50%가 넘게 오게 된다면 이 50이라는 단가에서 100이라는 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의 수익률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100%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50에서 내가 100%라는 어떤 목표가 내 원금이죠. 원금을 오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거둬야지만 내 원금, 내 피 같은 시드머니, 내 종잣돈이 원금을 회복한다는 내가 여기서는 50%만 깎여가지고 50이라는 부분이 왔지만 내가 50에서 100, 내 원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를 먹어야지만 원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들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죠.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종목 일단 우리가 원하는 손절매의 원칙, 여러분만의 손절매의 원칙, 어떻게 본다면 나와의 약속이에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약속,
나 이번 달에는 뭐 지금 뭐 데이트가 아니라 담배를 뭐 끊어 보겠어. 이번 연도에 담배를 끊어 보겠어. 이번 달에는 술을 뭐 한두 번만 먹어 보겠어. 이런 것처럼 자기와의 약속,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내가 이 종목에서는 뭐 내가 주식을 할 때 3% 룰을 끊겠어. 5%의 룰을 끊겠어. 그런 부분들은 자기와의 약속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스킬, 주식에 대한 스킬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어떤 방향성,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죠. 수많은 패턴이 있을 거예요. 주식에도 수많은 패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죠.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자, 지금 조금,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이 종목을 5%를 자르고 나와서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5%만 자르고 나왔기 때문에 95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200이라는 돈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들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식은 언제 뭐 사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온다더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안 오는 종목도 많아요. 부도나는 종목도 많아요. 그런 거니까 주구장창 바이앤홀딩을 해야 되는 장세와 해야지 말아야 되는 장세. 지금 장세에서 뭐 급등하기 편은 뭐 심한데,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 제가 뭐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종목과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은 종목, 분명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경제계 애널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든지 이 종목은 성장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또 안을 수 있어라고 하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또 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바이앤홀딩을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를 존만 먹는 그런 종목으로 딱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손실률이 클수록 원금 회복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손절 라인, 나만의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절매를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둬라 하는 조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좀 혼자 말하면서 조금 말을 제가 많이 해버렸죠. 좀 말을 많이 해버렸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혼자 신이 나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종목 주식은 어차피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주식엔 정답이 없어요. 워렌 버핏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은 어차피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불안전자산이에요. 불안전자산인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또 안고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할 때, 어떤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 종목에서 내가 배팅을 해봤습니다. 배팅을 했는데 그냥 내가 이 종목, 시장이 급락이 왔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 정도의 흐름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하락이 나타남으로써 종목이 5% 푹 빠졌어. 5% 푹 빠졌어. 푹 빠져버렸는데, 빠져버렸는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과 기타 여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유럽발 얘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이 종목에서 한번 그냥 푹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이 종목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갈 거야.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다른 종목, 아니면 그 종목이 좀 더 빠지면 수량 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량 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종목에서 좀 더 빠지게 된다면 똑같은 주식을 1,000원이라는 단가에서 900원이라는 단가가 왔으면 10%를 좀 더 싸게 수량 늘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0원이라는 단가가 있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조금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그 1,000원이라는 데에서 9,000원을 했으면 똑같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훨씬 더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좀 더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내가 자름으로써 내가 이 종목이 한번 잘랐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다 생각이 들 때는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지만 주식시장에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주식은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도박시장이죠. 돈 넣고 돈 먹기 시장에서 내가 그 돈이 없다면 내가 정작 돈이 없으면 어떻게 먹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매매를 수십 번 또 하실 것이고 수백 번은 조금 거짓말이겠죠. 한 수십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수십 번까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겠어요? 내가 이 종목에서 데이트레이드를 하는데 내가 종잣돈이 뭐 그냥 1억 가지고 데이트레이딩을 한다. 스캐퍼 매매를 한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종목에서 한 종목에서 물려버린다면 어떻게 됐어요? 회전이 돌아갈 수가 없죠. 회전율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한쪽에서 묶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수익률 자체를 손실률 자체를 짧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짧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매매에 대한 스킬,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지만 데이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잡는 가격이 제 저점이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1%나 2% 정도의 남짓한 그냥 뭐 로스컷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매매,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로스컷을 정하는데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권사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세와 수수료가 붙죠. 거래세와 수수료를 붙는데 그 거래세와 수수료를 생각을 하시면서 로스컷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5%, 7%, 10%, 2%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에서는 거래세가 0.35%며 수수료 0.0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매틱, 호가창도 다르니까 그 호가창에 대한 한 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 내가 몇 틱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있겠어. 그런 부분 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매매, 훨씬 더 안정된 매매. 로스컷은 또 다른 여러분들 로스컷을 손절매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패배자, 주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트의 손절매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손절매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자포자기하지 마라. 그리고 현금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데이트레이더라면 손실폭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와 거래 비용을 감안해서 매매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과감한 손절매에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효과적인 손절매 방안에 대해서 토트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시장의 방향이 자신의 당초 판단과 달라서 미리 규정한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송골매, 2번 손절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했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토트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두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셨었죠. 살펴보겠습니다. 오디텍과 다우기술이 있었는데요. 오디텍부터 보면요. 6거래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당시 목표가를 21,500원 정도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18,450원. 그 안에 손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나오셨는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디텍부터 살펴볼까요? 오디텍부터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화요일 날 나왔죠. 저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오디텍이라는 종목과 SSCP라는 종목, 지금 그리고 다우기술이라는 종목, 이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중기적으로는 박스, 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어가고 있고,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뭡니까? 종목별로 움직일 수 있는 장세, 종목별 장세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오디텍 여러분들에게 제가 맨 처음에 왔었죠.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5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조금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오디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제가 화요일 날 나왔으니까요. 수요일, 목요일, 수, 목, 금, 월, 그러니까 4영업일이 지났죠. 4영업일이 지났는데, 제가 18,000원 선 라인에서 매수 추천 라인을 드렸었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1,5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21,500원 말씀드렸었고, 지금 24,433원, 제가 차트로 좀 보면, 오디텍이라는 종목이죠. 오디텍이라는 종목 24,430원,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디텍이라는 종목과 다우기술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지금 맨 처음 서울경제TV 왔을 때 서울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시장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땡겨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고 바이앤홀딩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유효한 장세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장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장은 변합니다.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매매 리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몇 달 전에 나왔었던 그 장세가 계속 이어집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변하고 있고,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투자 전략으로, 똑같은 매매 전략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시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시장의 패배자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이 박스권인 만큼 오디텍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4영업일 말이죠. 4영업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죠. 자르셔야 된다는 거죠. 다 전량 매도는 아닐지 몰라도 분할 매도는 다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서 내가 시장의 핵심 주체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의 개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저 또한 하나의 한낱 미천한 전문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피차 일반이죠. 한낱 개인 투자가일 뿐이에요. 한낱 개인 투자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시장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고, 시장은 항상
항상 변하고 있는데 나는 독불 장군이야. 나는 뭐 어때? 나는 내가 내야. 뭐 그거는 그냥 집에서나 이야기하시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일단 목표가 2만 원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일단 뭐 2만까지 자르고 보유기간 4일 정도로 비중 25% 정도인데 지금 뭐 수익률은 충분히 낮죠. 18,000원대 라인 구간에서 2만 원대 매도를 했으면 10% 정도의 수익. 그 정도의 수익이었으면 지금 장세에서는 충분한 수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디텍을 목표가를 21,500원 주셨었는데 2만 원 정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10% 정도의 수익을 보셨고요. 다우기술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 역시 차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예, 다우기술도 또한 다우기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우기술이라는 어떤 그 부분의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죠. 충분히 드렸었던 것처럼 다우기술 지금 뭐 매도했는데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우기술도 마찬가지. 오늘 또 뭐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어 주었죠.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어 주었지만 1차적으로 제가 8,700원 선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9,500원대 라인 뭐 1차로 목표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다 왔죠. 1차 목표가 이렇게 오디텍이라는 종목처럼 뭐 목표가가 오기 전에 뭐 꺾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처럼 1차 목표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장 상황은 저희가 주체는 아니란 말이죠. 제 물량을 터는 게 아니잖아요. 제 물량을 터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일단 시장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물량, 거기에 나온 어디서 물량이 나오느냐, 거기서 어디에 체크가 되느냐 그런 물량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데 오히려 예측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대응의 영역에서 뒤떨어지니까 저는 예측 한 3대 7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을 잊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한 7 정도로 좀 더 비중을 크게 두고 매매를 하죠. 그런 것처럼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한 4일 정도로 지금 매도가는 9,650원으로서 뭐 지금 뭐 윗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이 나타나 주었는데 뭐 다우기술이라는 이 종목은 끝은 아닙니다. 시세의 끝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세의 끝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회사의 펀더멘탈도 좋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시세의 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이라 생각을 했었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작게 치고 나온 부분들이지 그 부분이지 그냥 단순히 이 종목의 시세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뭐 매도를 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단 8,7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일단 홀딩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홀딩 하시도록 하시고 뭐 끝까지 한번 내가 이 종목 승부를 한번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선 8,7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우기술 역시 10%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토트님,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한 2종목 정도 갖고 나오셨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종목 일단 부강약품과 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부강약품과 휴맥스라는 종목인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렸었죠. SSCP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제가 비전 삼촌님이 따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SSCP 같은 경우에서 들고 계십시오.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뭐 슈랑 관련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돌아섰고 자회사로 인해서 적자가 왔었고 자회사로 인해서 흑자가 다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두고 계세요. 두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SSCP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아닙니다. 예.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글래불이라는 비형간염 치료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 급락이 컸죠.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급락이 컸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컸었고 일단 전저점 13,500원대 라인까지 지금 오늘 13,500원대 라인 공교롭게 딱 끝나버렸죠. 딱 끝나버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13,500원대 라인을 딱 일정 정도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부강약품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종목이 빠졌던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 이렇게 왜 빠졌느냐? 왜 빠졌느냐? M&A 결렬됐다는 거죠. 지금 외국계 제약회사가 지금 부강약품을 M&A 하려다가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난폭이 과대하게 떨어졌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인데 지금 M&A 결렬됐다고 해서 이 종목 회사의 펀더멘탈 달라집니까? 아니죠. M&A 결렬됐다고 해서 왜 이 종목 회사의 펀더멘탈 내용 달라집니까? 아니죠. 전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실을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하실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저점 13,500원대 라인을 로스컷으로 잡으면 되겠죠. 제가 앞에 오늘 강의로 설명드렸었죠. 강의 설명을 드리면서 그 라인을 잡고 짧게 치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매수 가격이 13,500원과 전저점 13,500원이 같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바로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탈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타이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12,900원을 잡아드릴게요. 12,900원을 잡아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15,000원대 라인. 여기에 있는 여기 쪽에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가 있는 15,000원대 라인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15%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라인까지 한번 잡아드리면서 일단 12,900원 자, 12,900원이죠. 12,900원대 라인을 잡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서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자고요. 예, 부광약품에 이어서 휴맥스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시점이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 휴맥스. 예. 주가의 저점. 주가의 저점이라는 건 저도 모르죠. 제가 주가의 저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가의 저점이라는 것은 제가 뭐 투자의 주체도 아니고요. 휴맥스에 대한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점을 할 수는 없겠죠. 저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휴맥스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아주 컸고 오늘 또 뭐 주가의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1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2,900원대 라인을 저점 형성했는데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셋톱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셋톱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지금 유럽 발악제로 인한 지금 셋톱박스 부분이 상당히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함으로써 지금 유럽 쪽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휴맥스도 같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긴 맞겠죠. 맞는 말인데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기관 쪽에서의 러브콜이 조금 기관 쪽에서 한번 매도치를 한번 보였었죠. 매도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던 흐름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회사의 성장성에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죠. 성장성의 배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나타났죠. 나타나고 난 다음에 2분기도 어느 정도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2016 가이던스가 7천억 정도를 매출액 7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1분기가 2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4천억이 넘는 부분, 4천 5천억 가까이도 될 수도 있죠. 제가 2분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 집계한 2분기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2분기도 어느 정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 강하게 턴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나타나는 정도만큼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 것처럼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지금 주가의 난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접근해도 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2분기 실적,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12,900원대 라인, 12,900원대는 이 라인 충분히 매수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500원대 라인, 16,500원대 라인, 일단 여기 저항대. 지금 난폭이 컸기 때문에 이 난폭이 컸던 부분을 한번 V자 반등으로 한번 턴할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12,500원 라인, 12,500원 라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강약품과 휴맥스를 향후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강약품부터 살펴볼까요? M&A 결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회사의 펀더멘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부강약품을 13,500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1차로는 일단 15,000원 목표가 주셨고 선절가는 12,900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맥스였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종가가 12,900원, 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에서 900원 정도를 내주셨네요. 자, 향후에 토트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이 종목들에 대한 진단은 또 한 번 출연하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트님의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자, 시장의 방향이 자신의 당초 판단과 달라서 미리 규정한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1번 송골매, 2번 손절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